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분기 시장 전망, 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그간 정말 안 좋았습니다. 약세 신호를 단기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4월 이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닉 포스터라고 하는 친구의 핵심은 뭐냐? 소위 말하는 그 옵션 내재 변동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다. 역사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처져 있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다. 4월이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더리움의 선도 금리도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도 낮죠. 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가격이 급등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이 선도 금리가 낮을수록 지금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이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낮을수록 레버리지 포지션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묶어 더블로 지금 투자하기 좋은 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을 했고요. 가격이 그리고 조정을 오래 겪다 보면 변동성이 여기에 이제 낮아졌다는 얘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V자 반등이 나오면 특히 코인 투자 작년이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차라리 이게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했죠.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만약에 재미를 느낀다면 probably, 영어로 probably는 한 90% 이상 당신은 돈을 못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깊이 합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차트인데 제가 예전에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0.05 비트 대비 이더가 0.05 제가 이 지금 빨간색 라인 이 정도는 무조건 버텨줘야 된다. 근데 지키기는커녕 지금 0.023 그 이하로 거의 반토막 이하로 지금 또 떨어진 거죠. 매우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지금 리플의 XRP, 바이낸스 체인,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그 소위 헤데라도 있고요. 반등에 성공한 꽤 많은 체인들이 지금 알트코인 이더리움의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 리플도 생각보다 과거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이더리움은 아직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확률적으로 여기서 더 하락할 확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하락을 여기서 더 할 확률보다는 상승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예전부터 그 스테이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업비트 스테이킹하고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덜어내서 판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저는 장기 계좌로 묻어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많이 갔지만 이더리움 사실 많이 안 갔고요. 블랙락 그 로버트 미친 얘기입니까? 디지털 자산 임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더리움 ETF에도 스테이킹 도입해야 하지 않아? 라고 디지털 에셋 서밋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델리티도 RWA 펀드 첫 번째 론칭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이더리움 위에 했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버티면 갑니다. 이거 이제 망하고 상폐되고 그런 것은 다 이제 좀 와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번 사이클 이제 몇 달 후 한 번쯤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어떤 코인이 더 많이 오를까요? 이더가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알고랜드, 헤데라 혹은 XRP 뭐가 더 많이 오를까요? 이더리움의 시총이 여전히 거의 이제 2위잖아요. 시총이 크다는 것은 실은 카르다노나 아발란체,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헤데라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더 크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네트워크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투자하면서 거의 이번 사이클에 한 20배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역대 최대다. 1324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에 그렇게 많이 올렸나 봅니다. 이게 그렇게 뭐 기능이 좋은 사실 체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쪽으로 아마 많이 이제 또 그 런칭이 됐겠죠. 이제는 피델리티마저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현금처럼 작동하도록 설계가 됐고 현재 테스트 고도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이제 법만 통과되면 피델리티가 뭐 한다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금처럼 작동하게 하겠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은 월가나 트럼프는 지금 방향성이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에서도 그 트럼프 미디어였습니까? 코인 ETF를 출시, 그것도 S입니다. 코인 ETF 여러 개 출시할 거라고 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라고 하고 있고 밈코인 이미 발행을 했고요. 디파이, RWA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랑 월가랑 보니까 같은 배를 탔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가 돈이 될지를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그래서 가장 먼저 통과되는 친코인 관련 법이 될 거고요. 이 얘기인 즉슨 월가에서 뭐 지금 블랙락은 서클의 USDC, 피델리티, 뭐 페이팔, 뭐 리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발행 권한을 월가에서 가져간 겁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뭐 500년 패권의 역사, 뭐 예전에 뭐 네덜란드 그 전에 뭐 그 저기 뭐 스페인부터 무적 함대였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지금 미국까지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패권 국가들은 돈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가 이제 제국과 함께 사라졌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제 달러 종이돈이 끝나서 그냥 이제 스위치 바꾼 거예요. 이제 디지털 달러로 제가 볼 때 앞으로 수십 년 이상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돈을 계속 찍어낸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수량이 제한이 있는 비트코인 2,100만 개를 가지고 그 중에 뭐 한 400만 개, 500만 개는 이제 lost forever예요. 이거 그냥 분실돼서 어디에 뭐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한정판을 넣고 국가별로, 기관별로 전 세계 부자들이 지금 다 달려들 것이다. 이 포모가 극심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IMF의 통합 바스켓 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근데 이제 또 비트만 투자하진 않죠. 알트코인, 특히 미국에 있는 알트코인들, 어쨌든 메이드 인 USA, 자산 토큰화의 망, 스테이블 코인의 망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걸음마커녕 지금 기저귀 갈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미리 선점해놓고 눌러 앉아 있으면 누군가 올려주겠죠. USDC의 시총이 600억 달러 돌파를 했다. 사상 최대다. 사실 테더가 이릅니다. 테더가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의 시총, USDC는 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게 향후 5년간 아주 최소로 100배에서 200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이게 사실 5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는 CBDC도 찍을 거예요.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왕국을 전 세계에 펼쳐놓고 있는데 기존의 종이 돈, 그 스위프트 망체제의 달러 왕국이 아니라 지금은 그 디지털 버전으로 달러 패권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RWA가 어디 위에 얹혀질 것이다? 이더리움. 지금 미국 사람 입장에서 자국 이기주의, 뭐 지금 트럼프 정권이 뭐 중국 체인을 써주겠습니다. 물론 지금 트론이랑 뭐 좀 엮여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체인도 좀 엮여 있어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최우선적으로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헤데라, 알고랜드, 리플, 스텔라 위주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뭐 제가 좀 덜 드렸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종종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최대한 좀 객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미국의 SEC에서 이뮤터블 X
게임 대장주 맞거든요.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게 뭐 고소까지 서로 간 건 아니고 웰스 노티스 경고장 정도 받았었죠. 사실 뭐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코인 샀는데 그중 하나가 실은 이뮤터블 X도 있어요. 덕분에 싸게 잘 샀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여느 이더리움 레이어 2와 차이가 없이 다 같이 어마어마하게 실은 최근에 가격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셀로라고 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셀로, 이게 작년 11월 기사거든요. 셀로가 레이어 1인데 레이어 2로 이제 바꿨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이제 소위 바꾸자고 제안을 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셀로 레이어 2 이거 지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셀로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환을 하면 상폐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죠. 니들이 투자를 해놓고 왜 셀로를 투자를 안 하냐. 셀로는요. 테더와 USDC를 모두 지원하는 7가지의 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이 가장 깃털처럼 가벼운 코인 중 하나가 셀로예요. 시총 무려 261위. 저 역시 뭐 이렇게 소액으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셀로가 레이어 1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변신을 했는데 솔직히 이게 레이어 1으로서 잘 작동을 했다면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안 갔겠죠. 이게 뭔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셀로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빵빵합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왜 코인베이스에서 레이어 2 변신한 것을 지원하지 않았냐? 저번에 코인베이스와 트론 창업자죠. 저스틴 선이 뭐 소송을 한다 만다 했던 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랩드 비트코인 WBTC를 상폐시켰거든요. 이게 트론 쪽에 연관이 있는 WBTC를 없애고 코인베이스에서 밀고 있는 CB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게 다 이자를 받는 비트코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라이벌 쪽에 있는 WBTC를 상폐하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베이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셀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죠. 같은 레이어 2니까 셀로를 지원을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니들 너무 폐쇄적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니? 코인이 이기주의죠. 저는 이게 뭐 뒤에 앞에서는 다른 말하고 뒤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코인 이기주의고 저는 이거는 뭐 별것은 아닐 것이다. 코베에서 설사 뭐 이걸 상폐를 시켜도 대세 지장은 없다라고 아마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셀로의 마이그레이션,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뭐 욕을 먹어서 그랬는지 또 코인베이스에서 예전에 실은 셀로에 투자도 해놨거든요. 어찌됐건 다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한 4달이 지나서 발표를 하긴 했네요. 셀로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실은 완전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뭐 최근에 실은 폴리곤도 소액이지만 조금 더 담아봤었고요. 이뮤터블 X, 셀로. 얘네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재미가 없냐. 이더리움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더가 먼저 가줘야 아마도 반전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26개 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위스콘신 주는요.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5억 8,800만 달러. 엄청나네요. 이거 거의 한 8천억 이상 되는 비트코인 ETF를 이미 보유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것을 뭐 팩트로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상승장에 호재가 나오면 이 상승이 항상 영원할 것이란 착각을 합니다. 하락장은 그 반대죠. 지금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악재가 계속 나오면 이 하락과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감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4월이나 5월쯤에 좀 시장에 호재를 터트리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 반대, 여기서 더 하락이 되고 더 조정이 될 확률보다는 전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조심하셔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요거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혹시 보이실까요? 사람들이 어떤 컨퍼런스 룸에 가득 차 있죠. 이게 메타 플래닛,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회사의 주주총회 모습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고 있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저는 별명을 굳이 짓자면 전 세계 비트코인 바람잡이 기업, 좋은 말로 하면 롤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미국 회사니까 일본에서도 하나 바람잡이를 심어 놓은 거죠. 누가요? 블랙락이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롤 모델을 전 세계 스윙 모델이죠. 좋은 모델을 퍼뜨려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실은 의미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제 있는 보유 현금으로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고 채권 담보로, 주식 담보로 비트코인을 빚으로 묶고 더블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 메타플래닛의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 20배에서 30배까지도 올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사업 모델이 있습니까? 메타플래닛의 CEO가 내년까지 비트코인을 2만 1000개를 확보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한 3,3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7배를 이상 더 하겠다. 이게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 되겠죠. 제가 이 대주주를 한번 봐도 미국의 일본 회사인데요. 미국의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가 다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트럼프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이 메타플래닛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요, 거의 저만큼 이 업계에 오래된 OG라고 하거든요. 올드 갱스터예요. 이 에릭 트럼프는 특히 이 크립토 생태계 이 돌아가는 사정에 빠삭하니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아빠를 설득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전 세계 코인의 포모를 이들이 들끓게 할 확률이 저는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신호, 다 같이 또 단기 폭등 나오고요. 아까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 그냥 단기적으로 무너진다? 이러면 적당히 한번 털고 나올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예전에 개미들이 월가에 헤지펀드 큰손들이랑 막 이렇게 베팅하면서 서로 대결을 펼쳤던 그 회사. 여기에서요,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합니다.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 사겠다. 여기 지금 잉여 현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이걸 딱 발표한 직후에 게임스탑의 주식의 가격이 11%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3의 게임스탑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심지어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하반기나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죠. 비트코인이 일단 올라줘야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뭐가 닥칠 것이다? 포모가 닥칠 것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61.4%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전히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꼭 제가 볼 때는 이게 강달러 느낌이에요. 달러 인덱스처럼 내려올 때가 됐는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것은 알트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탐욕의 단계가 아니고 공포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게 공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팔고 떠날 때가 아니고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줄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7년도, 21년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25년도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형편없이 떨어져 줘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좀 시장에 탐욕이 그득그득 차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자, 에테나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아들들도 에테나 많이 사놨죠. 블랙락 토크나 펀드 B들의 무려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준비금의 90%를
블랙록의 비들 펀드에 할당하는 신규 스테이블 코인 USDTB도 있고 USDE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엄청나게 찍어내는 데가 에테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프로젝트인데 블랙록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뭐 크립토닷컴, 리플, 도지코인, 뭐 일론 머스크죠. 코인베이스, 서클. 자, 이런 등등등의 회사들이요. 지금 역할은 다 다르게 보여요. 실제 역할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면 결국 다 같은 배 탄 거예요. 블랙록, 트럼프, 여기 지금 로비했던 코인 회사들 있죠. 그들이 보유했던 알트코인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 친구들이 막 이제 펌핑을 하고 나중에 아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때 한 발 앞서서 조금 절제하시면서 수익을 반드시 취하셔야 된다. 이거 팔 때 좀 털고 한 번씩 가시는 게 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RWA다, 뭐 토크나 펀드, 이게 지금 미국 국채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RWA입니다. 그 이제 화폐를 온체인 위에 이제 블록체인 위에 얹혀 놓은 거잖아요. 지금은 얘네들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뭐 지적 재산권이다, 뭐 우리들의 신용도 주고 팔고 이제 빚도 토큰화 시키고요. 별의별 신천지가 세상이 이제 곧 열릴 것이 뻔하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토큰화 미국의 국채 시장 규모가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5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건요, 굉장히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규모예요. 이게 시간 엄청 걸려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 걸음마가 아니고 기저귀도 아직 못 된 겁니다. 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실물자산 토큰화 기업 시큐리타이즈의 협업으로 발행되는 비들로의 비들펀드죠. 자금 유입이 토큰화 국채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주 만에 10억 달러, 한 1.4조 원이 증가했다. 뭐 급증한 겁니다. 나아가서 블랙록의 경쟁사이자 대형 금융사 피델리티도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출시를 공식화했고 스카이 전 메이커 다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비들, USTB 여러 가지 펀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이제 초창기고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5년이 RWA가 수백 배 커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게 둘 다 맞아요. 이게 뭐 5년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굉장히 또 잘 안 갈 거고 그냥 지나놓고 보면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5년을 보유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이클이 대략 한 4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코인을 이제 플레이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이클 플레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그 큰 파도, 작은 파도가 계속 저 멀리서 어쩔 때는 정말 태풍처럼 날아오거든요. 이 큰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시면 사이클 플레이는 글쎄요.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파도를 내가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여기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하시다가 자신만의 어떤 공식으로 확립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분기 시장 예측, 하반기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저는 제 예측을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50% 결국 동전 던지기고요. 70% 맞췄다? 그럼 저는 만족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조건 맞지는 않고요. 지금 타이밍 매매를 하자가 아니고 가능성과 확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단타를 샀다 팔았다 특히 막 빚을 내서 큰일 납니다. 1분기의 조정을 지금 와서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유동성이 생각보다 조금 감소했었죠. 더군다나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 해킹 됐잖아요. 바이빗이었습니까? 관세 전쟁 4월 2일 이제 곧 발표가 뭐가 더 되겠지만
트럼프가 채찍을 전 세계를 상대로 야 빨리 그 투자 패키지 가져와 하고 채찍 계속 흔들었잖아요. 그 덕에 강달러 불안감이 더 커지니까 사람들은 금이나 달러를 찾았던 겁니다. 뭐 위험 자산에 좋을 리는 없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벽이요 굉장히 그 거셌던 거예요. 쉼없이 7만에서 8만, 9만, 10만, 11만까지도 갔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2분기죠. 이제 곧 있으면 4월이 됩니다. 이거 반대로 되면 그럼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유동성이 감소한 게 아니고 글로벌 M2 유동성이 이미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제가 저번에 뭐 말씀을 드렸죠. 해킹 뭐 이것은 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채찍의 시즌은 조금 이제 좀 이제 수위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합의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요. 뭐 이전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 그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0만 달러를 이제 그 밑에서 계속 비트가 빌빌대고 있지만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면 2분기에는 확률적으로 좀 더 오르지 않겠냐. 뭐 지금 달러 인덱스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은 좀 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수그러질 수가 있다라고 봐요. 이제 그러려면 금리도 내려야겠죠. 연준에서는 사실상 이제 QT가 거의 종료가 됐고 QE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블랙락에서 알트코인 ETF, 지금 피델리티는 솔라나 ETF 이미 신청했거든요. 큰형님 블랙락이 들어오면 이거는 정말 그 합의가 완전히 끝났고 바로 이제 그 관련 코인들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2분기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펌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4월이나 5월, 뭐 길면 6월 초까지도 가겠지만 큰 펌핑이 나오면 저는 부분 익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등한 코인 위주겠죠. 뭐 지난 3월 1일자 기준으로 하자면 카르다노가 뭐 하루에 73%인가 올라서 그때 제가 일부를 팔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의 최종 탈출 시점은 올해 말 심지어 내년 초까지 보고 있다. 장기 물량 일부 한 5% 정도 요거 빼놓고는 현재 저의 계획입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주의사항이 뭐냐? 요것도 현재 기준이에요. 뭐냐? 이제 4, 5, 6, 7, 8은요. 미국의 유동성, 그 재무부에서 TGA에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시장이 계속 들쑥날쑥 할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 이게요. 지금 기준 뭐 빠르면 7월이고 늦으면 저기 8월, 9월, 10월 초까지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대략 8월 전후에 한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 국가 부채 지금 한도에 다다랐죠. 얼핏 들으시면 미국에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면 돈 더 찍어내기로 합의를 하면 이게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돈 찍어서 시장에 집어넣으면 시장 오를 테니까. 중장기적 호재는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왜냐?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뭐 36팀니까? 그 트릴리언 달러 더 이상 이제 채권을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추가 국채가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지금 공적인 지출이 많이 나갈 게 있잖아요. 재무부에서는 TGA 계좌에서 한마디로 그냥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땡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된다. 혹은 국가에서 디폴트를 맞이할 것이다. 심지어 뭐 셧다운이 될 것이다. 이런 조금 살벌한 문구가 나중에 이거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격 합의가 되겠죠.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하면 뭐 국가 디폴트 나는데 이거 답 있습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정격 여야가 합의했다. 국가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때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 그동안 땡겨 쓴 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재무부의 TGA라고 하는 그냥 뭐 은행 계좌 보시면 돼요. 재무부 계좌에서 돈을 쭉 빼다 썼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러면 다시 거기에 메꿔 놔야 돼요. 그 메꿔 넣을 때
생각보다 빠른 속도예요. 대략 한 3주에서 4주간 시장에 있는 돈을 빠른 속도로 재무부에서 돈을 싹 다 쓸어가는 거예요. 대략 3주에서 4주간. 그럼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긴 매우 높아요. 거의 필연적입니다. 과거에 이랬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통계적으로 3분기는 비트코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인 그 이제 통계치죠. 이게 뭐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3분기가 7월, 8월, 9월인데 7월의 평균 수익률은 7.5%.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8월과 9월로 갈수록 지금 빨간색이 더 많아지죠. 7월은 좀 괜찮은데 8월과 9월, 특히 9월 달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77%. 그러니까 이제 12월, 1월부터 12월 중에 9월 달 비트코인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이게 최악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펌핑이 나온다면 제가 100% 지금 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분기에 펌핑, 특히 4월달, 5월달에 뭐가 나오면 일부 조금 익절을 분할로 가급적 해 놓으셨다가 특히 8월이나 한 9월쯤 가서 뭐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듯 계절적인 요인이든 어찌됐건 큰 조정이 오면 그때 또 줍줍하실, 제 얘기예요. 줍줍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저의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원래는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변동성이 심해도 정말 뭐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건 저만의 어떤 대응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걸 이제 저만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획대로 만약에 안 될 수 있죠. 제 얘기처럼 뭐 2분기에 펌핑, 3분기에 하락이 아니라면 안 팔고 안 사는 거예요. 싼데 굳이 팔 이유가 있습니까? 비싼데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인의 그 방식에 맞게 소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다? 나중에 주요 언론에서 미국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뭐 디폴트다, 뭐 셧다운이다 겁을 주다가 결국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걸 호재처럼 보도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긴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무부에 있던 그 돈, 그 땡겨다 쓴 돈을 다시 시장에서 쭉 빨아들일 것이다.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1.4%는요. 이 정말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이거 나중에 단기적으로 급락한다. 그때는 한번 조금 우리가 익절을 고려해보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